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사람은. 야단을 치는 건데도 그게 야단 치는 건지 모르고 자기한테 일을 제대로 하라는, 일을 해서 방통위에서 안건을 한번 만들어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야. 나르시시즘하고 셀프 에스템이 높은 사람하고의 차이. 자존감 높고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관리해가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이재명, 김민석 같은 사람이고, 나르시시즘은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게 윤건이나 윤석열은 쳐도 못 가는 사람이 중간도 안 되면서도 그런 짓을 한 거잖아.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부류에 속하는 게 이진숙이지. 이진숙 방송에서 하는 짓 보면 나의 어지러움인지. 빌려준 거지. 빌려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돌려 받지도 못할 정도로 얼렁뚱땅 빌려줬대. 우크라이나한테 판 것도 있고 미국에다가 판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빌려줬는데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뭐 그 사이에 거래가 서로 봐주고 뭐 하다가 보니까 결국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지. 팔면은 법에 걸리니까 빌려주는 걸로 했나 봐. 여태까지 러시아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망쳐놓은 것들은 이제 이재명이 잘 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우리나라도 그들한테 당한 거다 그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지지만 어떤 거는 이해를 얻어서 뭐 계약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파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럴 때에 이재명의 지략이 필요하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서로한테 좋게끔 해결을 할 줄 아니까. 경호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지.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나 저제나 꼭 쥐고 있었던 것도 이제 다 풀어내 놓을 거야. 하물며 맨 처음에 경호처장 있던 사람이 딱 나오고서 김성훈이 들어갔잖아. 그때에 누군가 그 내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윤석열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이 경호실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자백을 했을 거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도저히 이제 못 견뎌서 그러고 이제 털고 나온 이야기를 다 들었지. 이미 그런 상태에서 눈치 보다가 이젠 이미 박종준한테서 나온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김성훈이 지금 윤석열 감싸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제서 그런 거 안 할 거라. 자기 명이라도 좀 늘려야지. 아무래도 저런 무리들은 의리라는 게 없거든. 의리는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서로 자부심이 있고 이럴 때에 의리를 지키는 거지. 나쁜 일을 한 사람끼리는 의리라는 게 없어. 뭐 갱단들의 의리가 있다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깡패들의 의리는 그걸 의리라고 안 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한번 뭐 누구한테 충성맹세 했으면 뭐 목숨을 바쳐서 주고 아이고 그거는 60년대 70년대 아주 유치한 깽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 옛날 사람 같이 낭만이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깽단들의 낭만도 이제는 없어요. 나라가 그래도 밀어붙이고 이제는 뭔가 결론으로 착착 진행돼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들 못된 짓을 하고 살았을까 싶으면서도 후련하잖아. 다 그냥 상상으로만 그랬다고 그러더라. 가짜뉴스다 막 이러니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뭐 이러고 있던 것들이 더 심각하게 다 들통이 나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큰 돈 치르고 공부하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을 허용하면 안 돼.
중국 사람들은 제3의 세계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가 일찍부터 준비한 나라거든. 그래서 자기네 제품으로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한 거지. 자기네 나라부터 워낙에 그런 체제가 그런 정보 수집하기에 좋은 나라잖아. 팬데믹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세계를 자기네들 정보권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 거였지. 근데 또 하려고 그러잖아. 무슨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한 번 재미를 봤거든. 근데 완성이 안 됐거든. 그러면은 분명히 두 번째 시도를 한다고.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 시진핑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못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갖고 있는 게 뭐냐. 국민 컨트롤도 그냥 국민인가? 얼마나 많은 국민이냐고. 그 많은 국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마음대로 무기로 쓰는 거잖아. 그런 게 미국한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자 앞으로 세계에는 뭐가 제일 힘이 크겠어? 딱 두 가지거든. 그렇지. 인구 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그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이 잘 됐냐고. 해킹 뭐 이런 거는 어느 나라든지 정보기관에 정보 캐내라 그러면 바로 짜자작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에 첩자로 들어가 있을 거라. 중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그 중국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난리를 쳤지. 아마 실패할 거야. 그리고 서서히 인도가 더 머리가 좋잖아. 기가 막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짜잔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로 AI를 또 다르게 사용하는 신인류가 돼가지고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인도 사람들이 묘하게 또 다른 은큼함이 있어. 그들은 손해를 안 베치면서 일을 하거든. 그런 게 걱정이고 앞으로 미국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반면에 미국만큼 덩치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 중국하고 인도가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체제가 아주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게 더 먹힐 것인가 경쟁을 하는 거지. 그 인구 수가 말도 못하게 작용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너무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아주 위험천만이거든. 앞으로 세대에 그들이 올라서기 전에 한국이 제일로 올라가서 반짝은 할 거야. 근데 그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야. 모르지 이제 자연재해로 그들이 난리가 나면 중국도 인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무방비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어쩌면 솟아오르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참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고 갈 수도 있어. 그걸 좀 노려보면 좋은데 그러려면 빨리 이 내란 세력들을 싹 제거를 하고 제대로 신나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도 아유 정말 3년이 얼마나 큰 세월이었는지 알겠잖아? 지금은 이 시대는 3년이 그 옛날 10년도 더 되지 1년이 10년인데 요새는 얼마나 빨리빨리 모든 게 돌아가고 있고 바뀌고 생각들도 그냥 급변하잖아. 그런데다가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 급변을 하니까
빙산이 녹으면은 어떻게 된다, 몇 년이면 어쩐다, 30년이면 어떻게 된다 이랬는데 뭐라 그랬어? 과학자들이 30년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다. 가속도가 붙는 거를 왜 생각을 안 하는가? 그게 이제 10년 안에 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자연 혜택을 입을 수가 있을까? 그나마도 그래도 그런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또 일본이 크게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 우리나라 빌딩들도 다 쓰러진대잖아.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날을 비관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지만 너무나 빨리빨리 닥쳐오잖아. 이번에 텍사스에서 홍수 나는 걸 보고는 그게 인재와 천재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젊은 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는 맹명남짓이지만은 앞으로는 1,000명, 10,000명, 뭐 수십만 명이 어느 순간에 재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인간 누구 하나가 나쁜 마음 딱 먹고 재난 문자 하나만 늦게 보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사람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자기가 과학자로 아니면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남기 힘들거든. 여태까지 인류가 동물의 영장으로 이만큼 살아온 거는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그걸 파괴를 하잖아. 믿음을 저버렸잖아.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섭게 천재지변에 인류가 당할 수가 있어. 천재지변에 당하는 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야. 그 사이에 사람이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함으로써 일부러 기피함으로써 인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이번에 텍사스에서 보여진 거지. 돈 조금 아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목숨이 하찮아진 거야. 지구가 지금 포화 상태지. 70억이 넘어가면 필요 악으로 전쟁이 나든 큰 천재지변이 나서 70억이 넘어간 그 숫자만큼은 그냥 사라진다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런 사람들이 77억에서 7억이 사라지고 7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지구가 온전하게 100년 넘어 인류한테 계속해서 인류가 살만한 그런 지구가 유지가 되려면 20억까지 줄여야 된대잖아. 그런 미치광이 과학자들이 이제 인류를 일부러 죽이려고 나설지도 모른다는 거야. 땅의 문제가 아니야. 땅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왜 인류가 어느 숫자 이상이 되면 안 되느냐?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 그 비율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는 말도 있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악마들이 이용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잖아. 사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못된 소수가 다수를 해치는 일이 무진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인류가 많아졌다. 인간이 파괴를 할 것이야.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데 책임감 없는 부모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떠맡기고 나라에 떠맡기고 단체에 떠맡기고 기관에 떠맡기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상하게 컸잖아.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졌잖아. 전 세계에서 정말로 좋은 부모 밑에서 애를 갖고 싶어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 프로티지가 20, 30%가 안 된대잖아. 그냥 어쩌다 보니 나아진 거 그런 애들이 더 많은 거야.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어른이 돼야 되는 줄도 모르고 어른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막 좌지우지한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봐봐, 트럼프 같은 사람 부모들이 뭘 가르쳤어. 그러느니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 저래도 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 무서운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기본적인 태교부터 해서 좋은, 가난해도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 걸 안 배우면 성인이 돼가지고 다 괴물이 되는 거라. 다 자기밖에 몰라. 그게 내가 맨날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만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나뿐인 사람이라 그런 인류가 돼버린 거야. 다 자기 생각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마구 휘두르는 그런 미추광이들의 세상이 돼버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새로운 교육의 힘으로 좀 정화해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참 중요하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만큼 교육 체제를 못 바꾼 나라가 어딨어. 일제시대 유물을 그대로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저런 이상한 검사들이 깽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던 거잖아. 제대로 교육부가 들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가능성을 펼쳐내고 그래서 세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 참 선진국이 될 것이야. 교육밖에는 믿을 게 없어.